명의를 찾은 요통환자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도대체 어디가 문제길래 이렇게 아픈 건가요? 보자. 아이고, 안 보이나? 아이, 그 사진을 보니까는 디스크네요, 디스크. 디스크요? 저 죽나요? 얼마나 살 수 있나요? 내가 아직 디스크로 죽는 거는 못 봤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허리가 아파서 앉아서 밥을 못 먹어 배고파서 죽겠고, 못 씻어서 냄새 나서 죽겠고, 여자친구랑 산책하다가 쓰러져가지고 등 옆에 가가지고 쪽팔려 죽는 줄 알았어요. 에이, 그 남자 자존심인데, 그 쪽팔려, 그러면 안 되지. 나 한 가지 방법이 있긴 있는데. 무슨 방법인가요? 알려주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거기가 유튜브고 요즘에 못만남 TV에서 잘 알려준다 하더라고. 그 운동도 잘 따라 해주고 하면 많이 좋아진다 하더라. 근데 보고 나한테 좋아요, 구독 안 눌러주면 다시 아프다 하더라. 역시 선생님은 명이십니다. 최고예요. 우리 명의를 알아요? 우리 와이프인데? 둘이 무슨 관계야? 먼저 발연기 죄송합니다. 여러분 허리들 많이 아프시죠? 허리 통증 원인이 너무나 많고 발생 기전이나 회복에 대한 부분들도 여전히 논쟁들이 많고 연구 중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병원에서 어떠한 운동을 해라, 어떤 운동이나 동작은 하지 마라, 이러한 주의사항들도 많이 접했을 겁니다. 대부분 디스크나 허리 통증이 발생하는 주 원인이 잘못된 자세에 의해서라는 것도 아실 테죠. 하지만 과연 그 잘못된 자세를 취했다고 해서 허리가 아파질까요? 오늘 그 궁금증과 자가운동 방법을 몸만남 TV에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채널 고정. 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과 수건으로 할 수 있는 운동과 근막이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걸 알려드릴 텐데, 골반을 잡고요. 골반을 우리가 보면 골반에 라인이 있죠. 라인이 되고 뒤쪽 이쪽 편부터 될 거예요. 어떻게 될 거냐면 모서리를 댈 거예요. 이렇게 세워서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엉덩이를 의자의 끝에 최대한 붙어 앉으시고 스마트폰을 세워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꾹 지그시 눌러줍니다. 15초에서 20초 꾹 눌러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조금씩 아래로. 네. 15초에서 20초. 여기 보이시나요? 네. 스마트폰을 세워서 골반은 앞쪽으로 전방 경사가 된다는 느낌. 엉덩이는 최대한 의자 뒤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앉으실 때 의자 뒤쪽으로 바짝 앉으시고 그 다음에 핸드폰을 대고 펴시는 거예요. 15초에서 20초 꾹 누르고 더 아래로 내려가서 더 아래로 내려가서 또 15초에서 20초 또 내려가서 15초에서 20초. 본인이 내려갈 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대한 내려가셔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약간 옆으로 세워서 약간 몸 살짝 틀어서 한쪽씩 눌러줘도 돼요. 또 반대쪽으로 살짝 눌러주십니다. 또 아래쪽으로 내려서 15초에서 20초. 또 반대쪽. 조금 더 내려와서 또 15초에서 20초. 네. 후. 앉아서 엉덩이 근육 이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까 전에 허리 쪽에 하는 거랑 조금 다르게 약간 앞으로 나와서 앉으시고요.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의 거리로 앉으시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엉덩이 다리를 살짝만 이렇게 꼬실게요. 꼬셔서 핸드폰을 이렇게 일자가 아니라 각을 세울 거예요. 그래서 이쪽 모서리 부분으로 할 거예요. 그럼 의자 면에 닿는 부위는 이쪽 모서리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제일 가운데 엉덩이 가운데부터 이렇게 타고 가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할 거거든요. 가운데 쪽부터 문지르는 거예요. 모서리를 대고 20번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스물 그리고 그 옆으로 각을 잘 세워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파요. 아홉 열 좀 아프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아프실 거예요. 20번 그리고 조금 더 옆으로 돌려서 다시 압박해서 이렇게 축을 만들어 놓고 아래 위로 핸드폰만 움직이면 돼요. 그래서 끝으로 최대한 심부 압박을 할 때는 내 몸과 닿이는 부위가 지지면이 좁아야지만 더 심부로 압박이 되죠. 그래서 일을 하시다가 아니면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에 이렇게 해서 엉덩이 주변의 근육을 이완을 많이 시켜주시면 허리 통증이 많이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픈 부위가 있다, 더 특별히 아픈 부위가 있다 그러면 그 부위는 조금 더 집중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20번씩 각 부위별로 아픈 부위를 찾으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엉덩이 근육 이완법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광배근 스트레칭을 할 건데요. 허리 통증의 아주 큰 요소를 차지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광배근의 과긴장과 단축이에요. 광배근이 어깨의 앞쪽에 붙어서 골반 전체를 싸고 있는 근육 중에 하나라서 근육이 짧아지게 되면 양쪽으로 다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동작은 약간의 회장과 장축의 길이나 긴장도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하는 동작들이고요. 수건을 먼저 말아서 이번에는 짧게 말아서 항상 하는 장골등 옆구리에 여기를 수건을 댈 거예요. 수건을 떼고 옆으로 누울 거예요. 옆으로 눕고 양쪽 무릎을 45도 굽힌 상태에서 45도 굽힌 상태에서 이쪽 다리를 먼저 내릴게요. 무릎을 90도 정도 고관절 굽힌 상태에서 이 손으로는 반대손, 바닥에 있는 손으로 허벅지를 살짝만 잡을게요. 그리고 왼팔로는 손바닥이 항상 바깥으로 외회전, 요 상태로 유지할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 유지한 상태에서 고개랑 같이 쭉 넘어갈 거예요. 넘어가는데 여기서 손을 만세할 거예요. 하나, 둘, 어깨를 위쪽으로, 대각선 위쪽으로 쭉 뺀다고 생각하시고, 넷, 다리는 최대한 고정시키려고 하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제자리에 오고, 다시 자리에 와서 팔을 베고, 이쪽 팔을 앞으로 할 거예요. 앞으로 할 때도 똑같아요. 손을 이렇게 돌리면서 갈 거예요. 그 대신에 이 다리는 조금 펴서 뒤쪽으로 갈 거예요. 얘는 최대한 앞쪽으로 밀고 아래 있죠. 무릎을 편 상태에서 얘를 밑바닥으로 밀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뒤꿈치를 밑으로 아래로 길게 민다 생각하세요. 여덟, 아홉, 열. 이번에는 수건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하지의 코디네이션 운동을 알려드릴 거예요. 코디네이션 운동은 전반적인 하지에 있는 근육을 다 쓰게 만드는 동작이고요. 수건을 길게 한 번만 접어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발 뒤꿈치에 놓을 거예요. 그래서 방바닥이 우리 요가 매트 같은 데서는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방바닥에서 하든지 아니면 밑에서 미끄러운 바닥이 있는 곳에서 좀 하실게요. 그래서 누워서 천장 보고 눕습니다. 네, 누워요. 누운 상태에서 맨 처음 해야 될 일은 하지에 있는 근육을 깨우는 거예요. 내가 전반적으로 힘을 다 줘서 하지가 쓸 수 있다는 근력에 대한 정보를 뇌에 먼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는 발목을 최대한 발등 쪽으로 올려서 발목 올리세요. 올려서 뒤꿈치를 장풍을 한다는 느낌으로 꾹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허벅지 뒤쪽 오금 있는 데가 바닥으로 눌러지게. 수건은 뒤꿈치 쪽이에요. 자, 발목을 최대한 올려서 발등 쪽으로 올리고 허벅지 힘주고. 자, 여기서 시작할 거예요. 뒤꿈치를 꾹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뒤꿈치 누른 상태 유지. 해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 천천히 밀 거예요. 네, 걸레질 한다고 생각하세요. 뒤꿈치 누른 상태에서. 둘, 꾹. 또 셋. 요거. 넷. 요거. 다섯. 요거. 여섯. 10번 할 거예요. 만약에 바닥이 수건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는다, 그러면 수건을 치우세요. 치우고, 발목 올리고, 그냥 뒤꿈치를 누르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또, 다섯, 펴고, 여섯, 10번 할 거예요. 만약에 바닥이 수건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는다, 그러면 수건을 치우세요. 치우고, 발목 올리고, 그냥 뒤꿈치를 누르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또, 아까 전에는 무릎을 굽혔다 폈다고 굽혔다 폈다 했다고 치면 이번에는 굽힌 상태에서 무릎을 안쪽으로 가고 뒤꿈치만 바깥쪽으로. 그래서 손은 양쪽 골반을 해서 골반이 움직임이 많이 크지 않게 제자리, 또 발목을 올린 상태에서 뒤꿈치 살짝 누른 상태에서 밖으로, 또 밖으로, 또 밖으로, 또 밖으로. 이것도 10회씩. 모든 동작은 10회씩 3세트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이번에는 허리 신전 운동을 할 텐데, 어떤 분들은 허리 신전하는 게 좋지 않다, 어떤 분들은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어떤 동작이든 나한테 맞는 걸 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신전 동작이 굉장히 하고 나면 효과가 좋으신 분들도 많아요, 분명히. 고관절이 짧으신 분들, 그리고 고관절 자체 앞에 있는 장요근의 단축이 있거나 이런 분들, 그리고 허리 자체에서 워낙 굴곡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분들은 오히려 허리 펴는 동작을 하면 도움이 되시는데, 척추 전방 전이증이나 협착증 같은 분들은 신전하다 보면 허리가 더 불편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 중에서도 허리 불편한 느낌이 없다 그러면 하셔도 크게 문제는 안 되십니다. 과한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수건을 말아서 할 거고요. 골반 앞쪽에 수건을 이렇게 댈 거예요. 골반 앞쪽에 대서 엎드릴 거예요. 엎드려서 대고, 처음에 하는 거는 손바닥을 아래쪽으로 해서 어깨 넓이로 벌리고 팔꿈치로 세서 프론엘보 자세, 팔꿈치를 댄 상태에서 엎드릴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엉덩이하고 허리에 힘이 많이 주지 않는 상태에서 하실 거고요. 다리를 너무 모으지 말고 살짝 벌리세요. 벌린 상태에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손바닥을 눌러서 팔 힘으로만 펴려고 하시는 거예요. 허리를 그래서 엉덩이 쓰는 게 아니라 팔 힘으로 천천히 밀면서 드는 거죠. 네, 이렇게 들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약간 뻐근한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심해지시면 이 동작은 하지 마시고 20초에서 30초 정도를 유지를 하세요. 그리고 팔 힘으로 천천히 내려갈 거예요. 내려가고 바로 다음에 할 동작은
손바닥을 위쪽으로 해서 손바닥을 뒤집고 등을 둥글게 미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배꼽을 바닥에서 살짝 떼는 거예요. 유지. 20초 유지. 힘드시면 10초. 유지해서 천천히 내리고 어깨도 힘 빼고 다시 손을 뒤집으세요. 아까랑 똑같은 엉덩이하고 허리에 힘을 주지 마시고 손바닥을 바닥으로 눌러서 팔만 펴시는 거죠. 네. 20초에서 30초. 본인이 조금 뻐근하다 싶으면 시간을 줄이셔도 돼요. 천천히 펴시고 천천히 팔 힘으로 내려갈 거예요. 엉덩이, 허리 힘을 빼려는 느낌을 자꾸 가지셔야 돼요. 다시 손바닥 뒤집고 등을 둥글게, 그리고 배꼽, 아래 배꼽을 수근해서 떼는 거예요. 엉덩이 드는 거 아니에요. 배꼽을 집어넣어서 바닥에서 이렇게 떼는 거예요. 살짝 말리게. 20초 천천히 내리고. 이게 한 세트씩 디스크가 퇴화가 됐다. 디스크가 늙어서 그렇다는데 그게 뭔지 궁금해 하십니다. 그 모양을 보면 가운데 수액과 그 밖을 싸고 있는 섬유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수액은 프로테오글리칸이라는 물질이 물과 결합해서 세포 사이에 빈 공간을 채우고 압력을 흡수하는 기능을 합니다. 즉, 디스크의 뼈대를 구성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액 바깥쪽에 있는 섬유륜도 비슷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안에 있는 수액보다는 조금 더 탄력 성분이 더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디스크의 압력을 받게 되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있는 수액의 정수압이 높아지고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수액이 밖으로 나오는 힘이 증가하게 되고 그림 T처럼 섬유륜이 양방향으로 화살표가 있죠. 늘어나는 장력이 증가하게 되죠. 수액 밖을 싸고 있는 섬유륜은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에서 보면 30도가량 사선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견고하게 감싸져 있는데 지속적으로 장력이 발생해서 압력이 가해지면 이 사선의 방향들이 틀어지면서 점점 각도가 달라지겠죠. 섬유륜의 견고함이 떨어져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디스크가 이 섬유륜이 디스크 압력을 버티지 못해서 수액이 밖으로 튀어나오거나 찢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이러한 변화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된 자세는 어떤 자세인지 궁금해합니다. 저도 이전 유튜브 영상에서 잘못된 자세가 모든 통증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사실 잘못된 자세라기보다는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게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아주 똑똑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져서 스스로 회복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기전들도 항상 작동되고 있고요. 몸을 굽히거나 비트는 동작과 뒤로 젖히는 동작들도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가동 범위 안에서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어떤 동작이나 움직임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세보다는 그 자세를 유지하는 시간의 문제인 거죠. 가장 좋은 자세는 사실 한 자세로 오래 있지 않는 자세입니다. 자꾸 움직여주는 게 가장 좋은 자세죠. 좋은 자세를 우리가 얘기하는 허리를 바로 펴고 턱 당기고 가슴을 내밀고 이러한 자세도 오랜 시간 유지하게 되면 통증이 오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운동은 절대 하지 마라, 이런 동작은 피해라 등등 맞는 내용도 있고 틀린 내용도 있지만 누군 하지 마라 하고 누군 해야 한다고 하니 어떤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선택의 고민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디스크 증상, 그리고 후방인대 쪽이나 이런 곳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허리를 숙일 때 증상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심해지죠. 후관절 증후군과 척추 전방 전이증은 허리 뒤로 젖힐 때 증상이 더 심해진다고 얘기를 하고, 그중 척추관 협착증이랑 척추 전방 전이증 같은 경우는 오래 걷다 보면 다리가 저리고 통증이 오는데 허리를 숙이면 증상이 나아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러면 과연 허리를 펼 때 증상이 악화되는 분들께 허리를 뒤로 젖히는 동작을 많이 하세요 라고 시키는 게 맞는 운동일까요? 여러분은 현재 나의 증상을 보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허리를 숙이는 동작 때 아프면 숙이는 동작을 피하시면 돼요. 그리고 허리를 펴는 동작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과 운동을 택하시면 되고, 내가 허리를 펴는 동작 때 아프시다 그러면 그 반대의 움직임을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하지만 문제는
근육은 한쪽 부분의 트레이닝만 하다 보면 불균형이 또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통증 없는 범위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과 동작을 하시길 추천합니다. 그거는 통증을 우선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밤과 아침에 일어날 때 아프다고 말씀하세요. 밤에 통증이 심한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멜라토닌이죠.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으로 체내의 수면 시계를 조절해주고 우리 잠을 자게 하는 체내 합성 호르몬인데, 이 멜라토닌은 통증의 주 원인이 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자극시켜서 상대적으로 낮보다 야간에 통증이 심하게 느껴지게 합니다.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그리고 조직 손상 등에 따른 염증 반응에 깊이 관여하는 물질인데, 몸을 움직이지 않고 자는 동안에는 우리가 일상생활 중 제자리를 벗어난 디스크와 과부하 걸린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 그리고 근막들이 밤사이에 유착되고 딱딱하게 굳기 때문에 밤에 아프고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기 쉽지가 않게 돼요. 이럴 땐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간단하게 스트레칭을 하고 자면 우리가 잘 때 야간 통증이나 모닝 페인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리가 저린데 모두 디스크일까요? 저도 디스크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대부분의 요통 환자분들은 다리가 저린 증상을 가지고 있으면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른다고만 생각하죠. 과연 튀어나온 디스크만 저린 증상을 유발할까요? 일반적으로 디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우리 물리치료 쪽으로 뿐만 아니라 이학적 검사 중 하나가 다리를 들러 올리는 하지 직거상 검사법을 주로 사용하거든요. 보통 디스크 돌출로 물리적으로 신경이 압박을 받으면 다리를 들어 올릴 때 저림 증상이 나오는 양성 반응을 보이지만, 음성 반응이지만 디스크처럼 다리가 저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디스크, 아까 전에 말씀드린 섬유륜, 디스크가 튀어나왔다가 섬유륜이 찢어져서 흘러내리는 거죠. 찢어졌거나 디스크 퇴행으로 해서 결국에는 흘러나온 수액들이 신경근에 엉키고, 여기에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리에 방사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엉덩이에 문제가 있는 이상근 증후군 같은 엉덩이 근육의 문제도 디스크 증상과 비슷한 자구신경통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확한 진단과 평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